자, 오늘은 한간의 화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이라는 새로운 드라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 일단 제목? 무가치함과 싸운다는 말이 지금 내 상황을 좀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는 제목이어서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리뷰도 될 겸 저희 스스로의 이야기도 될 겸. 참고로 이전까지 저희의 배경이 잘 소개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냥 백수들의 고군분투기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배경을 알면 저희가 요걸 가지고 팟캐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저는 한 10년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스타트업에서 좀 잘려서 방황하던 시기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김세기는 배우 6년차, 슬기는 배우 4년차.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에 아직 달려가고 있는 중인 이 둘 역시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닐까. 이 팟캐스트 1편에서는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한 2주간의 분량. 근데 이게 총 12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혜영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시청한 소감? 캐릭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는구나. 숨어있는 내면, 어떤 찌질한 면, 우울한 면, 아픈 면,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담아내는 캐릭터들이 많아서 이 드라마 안에서는. 그래서 좀 더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세기는 어떻게 생각했어? 포기가 빠른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20년째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달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공감을 얻었고, 그 인물과 저 드라마를 보면서 저한테는 지금 용기를 저는 얻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코리안 조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커도 보면은 자기 혐오가 있고 나를 세상에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조커를 찬양하잖아요. 황동만 캐릭터도 미친 짓 하고 심술 나가지고 행동하고, 근데 진가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지. 이게 조커 같거든요. 근데 조커랑은 좀 다르지 않아? 조커는 완전 파괴적이고 사람들을 망치는 데서 끝나버리잖아. 비유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아니,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도 싫었어. 자기 스스로가 나의 병이 웃는 게. 근데 결국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잖아. 세상이 지금 조커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서. 호아키 피닉스 버전의 폴리아되 후속편을 안 보긴 했는데, 거기서는 조커가 그러면 좋은 사람이 돼? 아니요. 전 이 작품이 황동만 캐릭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1편은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아. 1화 초반에 동만이 이제 문예창작 강의를 하잖아. 가난은 신이 내린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코믹스럽게 표현을 하면서도 어떤 좀 뼈 때리는 질문을 던졌지.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은 가난한가요 부자인가요? 나는 완벽하게 가난한데 근데 선생님은 왜 못 떴죠? 그 말이 직업적인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면을 그냥 요 한마디로 나는 초반에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것 같아. 그리고 황동만이 직업적 성취를 못 이뤘음에도 어떤 성격일지를 요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 조금 짠했지. 황동만은 사실 누구를 가르치는 데서 즐거움을 얻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 자기 영화를 입봉을 해서 내가 카메라 앞에서 레디 액션을 외치고 내 시나리오가 시각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거잖아. 나는 황동만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게, 일단은 감정어치가 억울이라고 떴을 때가 그게 난 되게 인상 깊었었어. 그게 억울한 감정일까? 난 억울할 수 있다고 봐. 황동만이 가난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했잖아. 그럼 자기도 가난해. 그럼 나는 신이 내린 축복을 받았어. 데뷔하진 못했어. 근데 그게 억울할까? 신이 내린 축복을 받았으면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 유명해져야 되고의 기준이 아닐 수 있잖아. 황동만은 아직 시기가 아니었을 뿐인 거고, 지금이 어떠한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생각하지 않은 채 잘 됐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유명했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성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밖에 나오는 답에 대한 상대 말이 자체가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 그 장면은 정말 한심한 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사실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그 사이드에 있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직업이라기도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약간 파트타임? 부업. 부업. 파트타임. 그냥 그 장면의 역할은 한심함, 처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다. 이 드라마 핵심 플롯인 관계일 텐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의 동만의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지. 아지트를 찾아갔는데 7명이 모여서 이미 웃고 떠들고 있어. 그래서 황동만의 처지를 진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그 장면에 이제 황동만이 딱 등장을 하지. 그 등장할 때 이제 8인의 다른 멤버들, 7명의 멤버들의 딱 표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불청객이 왔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잖아. 사람 불편하게 하잖아.
앞에 깔린 얘기를 우리가 안 했네. 황동만은 되게 삐뚤어진 사람이잖아. 맞아.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그리잖아. 8인의 멤버 중에 감독이 자기만 못 됐고 나머지는 감독이 됐고, 근데 그 사람들의 작품에다가 뭐 스스로는 아마 그럴까? 뼈를 때리고 진짜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빈정대고 꼬투리를 잡고 그런 캐릭터여서 아지트에 딱 등장을 하자마자 황동만을 쳐다보는 시선에서 이제 멸시? 불편함? 이런 표정들이 읽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최필름으로 넘어가서 8인의 멤버들 중에 일부는 그 영화사의 직원이잖아. 내가 이름은 못 외웠는데 그 여성 캐릭터가 이제 황동만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하다가 이제 최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 같이 어울리면서 한물인 척 황동만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니. 인간관계의 98%를 끊어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 장면에서 SNS 반응들도 봤을 때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나도 그 의문이 들었던 거는 8인에는 황동만을 저렇게 불편해하고 황동만도 쟤들의 어떤 실력을 의심을 해. 근데도 왜 관계를 유지하는 걸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의구심이 거기서 제일 세게 들더라고. 8인의 장면 나왔을 때 거기서부터 약간 코리안 조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기를 불편해하는 걸 알잖아요, 황동만이. 그런 자리에 가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머쓱해하면서 그 자리가 나를 불편해한다는 거 아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텐데, 황동만은 오기를 부린단 말이야. 그런 모습에서 이제 악으로 달리는 인간이고, 거기서 코리안 조커의 모습이 보인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각자 삐뚤어져 봤던 시절일 다 있어요? 전 있어요. 난 많지. 그대들은 어떻게 삐뚤어질 때 저런 행동들이 나와요? 전 더 삐대요. 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잖아. 난 더 삐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기 때문에 삐뚤어졌다기 보다는 삐뚤어지고 싶을 때가 어떤 때냐면, 황동만한테 제일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가 좋고 옳고 이런 기준이 센 사람이란 말이야. 안 좋아 보이는 거, 결과물이 후져 보이는 거, 짜쳐 보이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서로 좋다고 이러고 있을 때 나는 뭔가 좀 삐뚤어지고 싶을 때가 많아. 반박하고 싶다의 마음인가? 예를 들면 어떤 누가 프로젝트에서 뭘 했어, 후져.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실 그런 거 되게 많거든. 근데 서로 박수를 쳐. 물론 그 치는 의미도 알겠어. 20대 땐 진짜 몰랐거든. 나이를 들어보니까 사실 고생을 했잖아. 내가 심지어 영상을 편집해보면 나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뼈 때리는 것도 알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난 얼마든지 지적은 받을 수 있다. 근데 못한 걸 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럴 때 좀 삐뚤어지고 싶어. 의미심장한 걸 남긴 것 같아, 이 드라마에 있어서. 관계란 무엇인가를 좀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대사이지 않았나? 인간관계의 98%를 의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중에 결국에는 뭔가 완만하게 풀릴 것 같기는 해. 모든 관계들이 이 드라마를 지금 내가 4화까지 보고 났을 때는. 근데 아마 최 대표도 황동만 같은 면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떻게 보면 황동만 같은 면인 것 같아. 그 자체가 내가 안다. 황동만이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데 형이 얘기를 하잖아. 뭐 하는 거냐고. 밖에 나가서 용접이라도 나 따라 나가자. 다음 주부터 나와라. 다음 주부터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황동만이 그 얘기를 하지. 나 노는 거 아니야. 다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황동만의 순수함을 봤어. 나는 그 장면에서.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공부해야지 했는데 게임 한 판만 더 하다가 엄마가 너 왜 또 게임하고 있어? 공부하려고 했어. 그렇게 보이지.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영화 하는 거는 그건 취미지. 일이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 꽉 깨물고 하루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게 일이라고. 약간 좀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 오디션이 들어오고 캐스팅이 되고 해야 직업적으로 연기를 가서 하는 건데, 그게 없을 때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나는 정말 가끔이거든. 그러면 대부분의 일상 시간들을 어떻게 때워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박해준 배우가 저렇게 연기했던 저 대사가 되게 깊은 공감을 얻었어. 너 스스로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철렁했어요. 철렁했어? 내가 지금 집안에서 처한 상황이랑 비슷한 거는 뭐 말 안 해도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쓴소리를 하지 않거든. 아직까지는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아는데 솔직히 부모님들의 가슴속에도 불안과 걱정, 이게 있을 걸 난 알거든. 근데 황진만은 그 모습을 직시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한테.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말들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순간 좀 철렁하더라고. 내가 저거를 실제로 들을 수 있으면 난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진짜 부모님한테서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은 말. 좀 철렁했어, 나는 그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취미지. 나와서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황동만이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 다 왔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럼 너는 그렇게 입장을 말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성격이야?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상기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어른스럽게 반응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를 알고 있는 최고의 치부잖아요. 나도 내 처지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근데 그거를 타인의 입에서 딱 들으면은 흥분할 수밖에 없다. 발작 버튼이지 뭐. 어땠어 형은? 저 말이 저 글자로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느낌은 항상 계속 받고 있지 사실. 내가 지금 재취업을 때려치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영상을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돈을 못 벌잖아.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냥 저런 마음인 것 같아. 내 주변에 그냥 황진만이 했던 말들이 그냥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아. 디폴트야. 그냥 디폴트로 그냥 계속 위에서 내리고 있어. 그냥 그런 느낌? 갑자기 슬기 얘기 듣다가 생각한 게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 황동만과 슬기의 입장은. 그러니까 황동만은 영화 감독을 하고 싶은 거잖아. 입봉을 상업 영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 내 시나리오가 간택을 당해서 투자를 받고 제작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총 14편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한 편도 상업이 안 됐어. 20년 동안 못한 거지.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사실 한두 개도 못한 거잖아. 황진만의 말을 진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슬기는 그래도 너는 조금씩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0년의 그 황동만을 짐작할 수는 없어요. 나도 니네가 계속 불안해한다는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서 내가 한번 슬기한테 너는 근데 몇 년 차냐? 했을 때 난 4년 차라고 해서 4년 차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난 들었어. 너네 업계에 있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나오는 것만 봐도 영화 하나에 몇 명 나오겠어. 대사 있는 캐릭터가. 더 빨리 뜨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냥 저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았냐?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너네 학교에 강의를 나갔어. 1학년이야. 딱 그거부터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한 명도 못 들 수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 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똑같이 들은 적 있어. 교수님 그 얘기를 해주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 시절의 아이들은 난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충격요법 같은 걸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아. 이전에 뭐 몇 학번 얼굴을 다 띄워놓고 이 중에서 아는 사람 있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 사람? 이게 니네 미래야. 이러면서. 나는 차라리 그걸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 말의 역할은 나이 30 되고 35살 되고 계속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때 교수님이 그 얘기 했었는데 맞아. 그거 하나예요. 황동만도 그랬겠지. 내가 영화를 잘 쓰면 투자를 받겠지. 난 데뷔할 수 있겠지. 근데 연기과도 똑같을 것 같아. 내가 연기를 잘하면 팔리겠지. 근데 아니잖아. 세상이 또 그렇지만은 또 않지. 영화도 그랬어. 현실적으로 했을 때 황동만은 시나리오도 통과를 못하는 단계인데 연출을 할 수 있을까? 메가폰 잡으면은 이게 진두지휘가 될까? 연출과 편집부터 의상부터 음악에 그거까지 걔는 다 되는 사람인가? 20년 동안 시나리오만 썼으면 연출 기법이나 이런 거는 뭐 간접적 체험하지 직접적 체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고 황동만이 사실 긍정적, 그러니까 밝아 보이진 않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미래가 시나리오가 뽑힌다고 한들 연출을 잘할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저도 걱정이 돼요. 이입하니까 시나리오가 뭐 당선이 돼. 투자를 받아. 연출을 어떻게 할 거냐고. 옆에 사람들이 전문 용어 쓰면은 나는 글만 썼는데 나는 20년 동안 14편은 글만 썼는데 현장을 마냥 그러니까 나도 저 캐릭터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모르면은 감독님 이 각도에서 셋업 이렇게 하고 야 베이비 가져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베이비? 아기를 왜 가져와? 야 파이어 가져와. 그러면 불은 왜 가져와? 라이터 필요해? 그러니까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돼.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긁히겠지. 사실 나가서 영화 감독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싶고 한데 이제 집에서 박혀있고 못 않을 때 알바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황동만의 배경으로 깔고 놓고 봤을 때 황동만의 어떤 심정을 대변해주는 장면 나는 좀 기억이 남아. 나도 이제 오정세가 연기한 박경세 캐릭터가 팔없는 둘째 누나가 개봉을 하고 극장에서 이제 시사회를 하잖아. 거기서 멀리서 삐쭉삐쭉대. 박경세는 눈치를 채지. 그 표정에서도 느껴져. 일로 와 너도 같이 사진 찍어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렇지 챙겨주질 않지. 그리고 나서 이제 뒤풀이로 가지. 황진만이 했던 얘기보다 뼈 때리는 얘기를 그 8인의 멤버 동생이 하나 하지. 난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괄호 열고 형은 안 해봤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그거겠다. 재미있든 없든 재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안 해봤잖아. 뭐 그런 느낌이었어 나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거기서 하도 영화 욕을 하니까 한선아가 연기한 장미란이 와가지고 제 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말 못해.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게
질문이 그거였잖아. 어떤 영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쳐. 그래서 사실 1화까지만 나왔을 때 이건 너무 주인공 캐릭터에 비호감만 주는 거 아닌가? 왜냐면 황동만 같은 캐릭터가 주변에 있었으면 나도 저랬을 것 같아. 8인의 다른 멤버들 같이. 되게 불편해하고 응. 배척하려 들고. 그러니까 나도 모순적인 거야 여기서 이 지점에서. 내가 아까 삐뚤어지고 싶다고 할 때 내가 남들이 후진 거 못 만든 후진 거 가지고 서로 좋아한다고 했을 때 약간 삐뚤어지고 싶다고 했잖아. 모순적인 거지. 나도 약간 축하받고 싶은 자리인데 삐뚤어진 사람이 나한테 막 삐뚤게 굴면 나도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말 자체가 사실 모순이지. 근데 나는 그 지점을 드라마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황동만이 지금 삐뚤어져 있지만 사실 누구나 다 저런 생각, 저런 마음, 저런 행동들을 해봤잖아. 뭐 이런 거지 않을까? 나는 두 가지 마음이 이게 공존이 듣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안쓰러우면서 그렇다고 자잘못을 어디에 따져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황동만이 실력이 없다는 거잖아. 앞으로 있어지겠지 드라마상. 없는 상태지 지금이. 근데 그 실력에는 뭐 경세처럼 제작사 와이프가 있는 것도 나는 실력이라고 봐. 환경, 상황. 40대면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저 연기하는 애들이 20대 때는 진짜 연기만 잘하면 성공할 수 되겠지.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거는 그 시절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거를 인정을 해야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1편까지는 황동만을 보면서 그냥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하지만 황동만의 캐릭터에 완벽히 동화되지는 않았어. 내가 만약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미래를 걱정하고 앞으로의 살날, 앞으로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평온해. 나는 뭔가 좀 이뤄가고 있어. 내가 보일 때도. 그러면 나는 황동만을 좀 비난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건가? 누가 영화 감독하래? 누가 영화 감독하라고 칼 두고 협박했어? 네가 실력 없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내 삶이 지금 뭔가 되게 평온하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뭐 이런 거라고 했으면은 사실 큰 공감은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내 처지와 좀 닮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입장에서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은 있어. 그 한선아랑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술에 취해 가잖아 혼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 담배 피는데 앉아있을 때 그 장면에서 그 얘기를 듣잖아. 최종심 올랐다가 결국에 최종심이 안 됐잖아. 그 얘기를 거기서 듣지. 최필름에서 일하는 8인의 그 싸가지 없는 여자애. 그 여자애가 황동만 들으라고 얘기하잖아. 이번에 예산도 큰가 봐. 30억. 난 땡땡땡이 될 줄 알았어. 맞아. 그거다. 그거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 매력 있잖아. 저는 그거 인상 깊고 약간 이해가 가거든요. 거기서 자기 친구 멱살 잡는 거. 화는 얘한테 내야 되는데 얘한테 못 내고 그냥 만만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근데 글은 왜 그렇게 써? 족밥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감이 돼.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타고 가잖아. 취한 채로. 그 감정이 알 것 같아. 정확히 나도 뭐 언제 그 감정을 느꼈는지 뭐 얘기해보라면 바로 떠오르는지는 않는데 나도 느껴봤던 것 같고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미소를 지으면서 울음을 참는 느낌이잖아.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 아 그래 여기서 슬퍼하면 안 된다. 20년 동안 했잖아.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 하나로. 그래 내가 안 될 수도 있어. 다음번에 되면 되지. 그렇지만 슬퍼. 나는 저런 일이 있고 나서 슬픔이 왔을 때 슬픔을 받아들여 버리면은 진짜 쟤네가 생각하는 내가 될까봐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슬픔이 왔는데 슬프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어떠한 생각들이 인정이 되는 거지. 너무 슬픈데 나는 안 슬퍼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막 이렇게 웃잖아. 창문에도 머리를 몇 번씩 막 박으면서 이렇게 가잖아. 그 감정이라고 난 느꼈었어. 그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너는 그렇게 느낀 거고 나는 슬퍼. 그렇지만 슬퍼하면 안 돼. 왜냐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돼. 계속 스스로를 약간 다잡는 느낌이었어. 최대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부정당했다? 이해를 해보려면 그쪽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시험에서 낙방하고 세상이 나를 부정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무너져 보는 게 나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도 자기 욕심인 거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 잠깐만 넘어지나? 넘어진다. 넘어지지. 넘어지나. 그 대사 있잖아. 뛸 때 잘나서 증명할 수 없을 때 망가져서 나를 증명한다. 더 깊이 사무쳤던 거. 센 척도 했어. 저 영화가 뭐가 재밌냐. 떠울. 대사 왜 이러냐. 발음 왜 이러냐. 욕 실컷 했어. 그러다가 스스로가 못나 보였던 최종심 자기가 못 올라갔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감정을 누르고 집에를 갔어. 취한 상태였잖아. 아침에 눈을 딱 떠. 현실로 돌아온 거야. 현실로 돌아와. 주변에 아무도 없어. 지금 일어나서 뭐 일하러 갈 수도 없어. 그게 나는 엄청 씁쓸한 느낌이었어. 현타? 진짜 시게 오지. 전날 그냥 괜히 그냥 악에 받쳐서 그렇게 비아냥대고 비꼬고 조롱하다가 술에 딱 깼네. 깼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얼굴 까졌지, 막 무릎도 까졌지. 쓰라리지. 엉망진창이야 지금. 뭐 순댓국이랑 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잖아. 그게 일어나면 현실을 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라고 난 느꼈어. 지금 안 움직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일어나면 다시 별 볼 일 없는 나로 돌아가야 되는. 저 근데 여기서 좀 황동만 바보 같은 거 있어요. 반려묘가 있잖아요. 그런 처지에 반려묘가 귀여운 반려묘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구석이 있는데 20년이라니까. 상대는 20년이야? 시나리오 14개 썼다니까. 아니 이거 가불기잖아. 무조건 20년이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변은아 PD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놨었지. 한번 보겠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최필름으로 가잖아. 거기서 이제 좀 논쟁이 많은 것 같아. 최 대표가 변 PD 들어와봐 해서 날 갈았어? 날 갈았어? 한번 제대로 해봐 했는데 이제 캐릭터에 파워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최 대표가 뼈 때리는 말을 해.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랬는데도 안 됐으면은 알아야 된다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거기서 황동만이 내가 네 인생이 왜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이건 통쾌할 수 있어. 마음에 들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게 저 상황에서 나올 얘기인가? 이기적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차피 아는 사이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야, 이 새끼야 그만 야, 똥 먹고 싸고 야 그만해라. 뭐 이 새끼야 닥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도 약간 양쪽인 면이 있어. 그러니까 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사람을 낮추는 발언을 한 거라서 황동만이 내 인생이 왜 네 맘에 들어야 하는데요? 통쾌한 면도 있겠지만 내 작품은 사실 네 맘에 들기는 해야 되잖아. 최 대표한테 마음에 들어야 영화가 되잖아. 인생이란 단어만 빼면 사실 하면 안 되는 얘기야. 화염마당에 먹고 싸고 먹고 지랄. 넌 잘하냐 이 새끼야? 내가 네 맘에 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더 초라해지는 거 아닐까? 초라하지. 근데 초라하지. 인간의 감정은 어쩔 수가 없지. 나는 저 대사가 정말 황동만의 그 자존심. 사람들이 자꾸 저 대사를 되게 어떤 명대사 중에 하나로 뽑는데 맞아. 나도 내가 뭐 왜 그렇게 살아 하면 내 인생이 네 맘에 들 필요 없어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관계에선 사실 나는 조금 선 넘은 것 같다. 황동만이. 최 대표님도 선 넘지 않았나? 이게 논란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통쾌하다, 선 넘었다, 이게 있는 논란이 있는 말이잖아요. 업무적으로 갔으면은 이쪽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이쪽도 그냥 한 번 날려주는 거고. 근데 서로 아는 사이라 그러면은 이쪽에서 한 방 먹였으니까 이쪽도 그냥 한 방 먹일 수 있는 거고. 너무 낭만적인데? 건승요. 현실적이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현실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형은 드라마적으로도 봤을 때도 근데 현실을 너무 벗어났다. 그러니까 판타지로 가버리는 느낌이야. 공감 가진 않더라고 조금. 통쾌할 수는 있어. 저 대사만 놓고 보면 맞아. 틀린 말이 한 개도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최 필름하고는 작업을 못하겠네? 일말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작가가 저런 대사를 넣은 게 아닐까. 여태껏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안 됐다는 거를 왜 인정을 못할까? 최 대표도 잘못됐다라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시나리오를 보고 시나리오를 계약을 한다 안 한다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황동만한테 너 그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선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시나리오를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앞에다 사람 면전 불러놓고 자기 직원이 읽은 다음에 내가 읽어도 될까 말까를 그 시나리오 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례하지 않아? 그 말은 곧 황동만은 최 대표한테 친절을 바란 거야. 아니에요. 기본을 바란 거지. 뭐 하는 자리인데 저기가.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난 그것도 황동만의 욕심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저 장면에서 어쨌든 갸우뚱하면서 이제 이화를 봤다. 이화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불안한 삶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은 삶은 무엇인가? 이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이지 않았나? 내가 네 인생에 왜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를 시전을 하고서 이제 2편의 시작은 최 대표하고 있었던 일들을 그 8인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서 경세가 분노를 토로하지. 걔는 그만둬야 돼. 선 넘었지. 근데 난 뒷담화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 뒷담화니까. 뒷담화니까. 인간은 끝나누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야. 안 그런 사람 있겠지. 근데 나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해. 나도 너도 쟤도 급을 나눌걸? 파리네가 만나서 아지트에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에서 좀 내가 공감 갔던 거는 경세가 그러잖아. 황동만 이 자식은 이 바닥을 뜨는 게 맞아요. 막 하잖아. 거기서 박영수 캐릭터가 그 마음 나한테 없다고 말 못해. 그 장면이 나는 결국에 파리네도 다 그런 시절을 겪었고 그랬던 거를 좀 함의하는 대사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좀 와닿더라고. 결국에 우리도 급을 나누고 하지만 사실 다 똑같은 인간이다. 뭔가 이런 거를 작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장면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난 좀 기억에 남았어. 경세의 와이프인 혜진이 절교를 선언하지. 2분이었나 3분 동안 더 말하지 마 이러면서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인생 다 기분 마사지야. 근데 네가 내 기분을 망쳐.
근데 그 대사가 사실 그거잖아. 1화에서 이제 박경세 시사회 뒷부리에서 영화는 마사지야. 2시간짜리 기분 마사지야. 그걸 내가 돈 주고 사서 들어갔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게 좋은 영화냐 잘 만든 영화냐 막 비판하잖아. 그거를 이제 얘한테 적용을 한 거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혜진이 절교 선언을 대신해 주는 건 경세를 위함이잖아. 자기 남편도 저렇게 찌질한 거 알기 때문에 꼬라지 그걸 듣기 보기 싫어서 8인의 자체도 계속 동만 욕을 하고 뭐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여자 만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너 그래야 바뀐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또 살짝 담아서 한번 너가 이참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봐라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 동만은 슬펐을 것 같아. 그냥 무너져 내리는 느낌? 스스로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내 행동 인지 못하는 경우가 어쩌면은 정말 오래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가족,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인지를 안 하잖아.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진지하게 이제 앞으로 너 여기 뭐다. 나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난 거기서 완전히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 인지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때서야 인지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걸 알고 근데 얘네들이 굳이 의절선언만은 안 하고 나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마침내 내가 들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들었으면은 사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은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못한 짓을 해도 행동을 잘못하는 걸 아는데 근데 마침내 그 얘기가 나왔다? 충격. 저는 형 말이랑 세기 형 말이랑 다 똑같아요. 충격 받고 난 녹아져 내릴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중간에 너 사람이랑 대화 안 돼. 대화를 안 해.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웃겨. 그거야말로 미성숙한 인간을 보여주는 느낌? 그렇게 느껴서 두 분은? 왜 나를 몰라줘? 계속 땡깡 피우는 것 같아. 땡깡. 맞아. 나도 그래. 그러니까 다 불편해하고 있는데 자긴 아닌데 너무 애 같아. 혼나고 있는데 변은아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게 사람들이 그래 사실 너도 착한 애잖아 라고 느낄지 아니면은 그 웃긴데라고 생각을 할지 난 모르겠어. 저는 웃겼거든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황동만이 소통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 생겼다에 대한 시발점으로 봤었어. 시험을 봤어. 예를 들면 뭐 한 5과목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80점 나왔다고 쳐보자. 나머지 다 50점인데 잘 나온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40살로 놓고 보면 40살이면 용납이 안 된다 사실. 저것도 되게 이기적이라는 것 같아. 저것도 이기적이다. 저것도 이기적이라는 거야. 자기는 아니래. 나 소통한대. 근데 그 소통을 안 보여줬잖아. 황동만은 다 니들이 나한테 안 잘해주니까 나도 안 잘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너무 병신같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말을 안 하면 난 모른다고 생각해. 사람의 진심? 그걸 내가 왜 알아줘야 돼? 저 사람의 진심을. 저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알아줘야 되는 거지. 속마음을 내가 무슨 수로 알아줘. 초능력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요쯤에서 좀 드는 의문이 드라마적으로 뭔가 황동만의 캐릭터에 이입해보려는 감정과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놓고 봤을 때 드는 지점이 그러면 이쯤 되면 황동만은 도대체 어떤 캐릭터를 그려나갈까? 뭘 바란 걸까? 작가가 감독이 저 시점까지 황동만이 잘한 건 한 개도 없어. 변은하 PD랑 조금 마음이 뭐 통했다? 좀 서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공감대는 아직 나오진 않아. 한 4화까지 봐야 나오긴 하지만 저 시점까지 황동만이 뭘 잘했는지를 하나도 보여준 게 없어. 근데 나는 이거 여기까지 봤었을 때 제목 자체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잖아. 그 생각이 제일 컸었어 머릿속에. 없는 정답을 가지고 왜 서로가 다들 상대에게 자기의 정답을 왜 주입시키려고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황동만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인생에서 어떤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를 8인 애들한테 어필하는 것 같고 이제 황동만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황동만에게 자기들의 정답과 자기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내가 증명하는 게 제일 맞는 말이야를 들이대는 걸로만 싸우고 있다라고 난 봤었거든. 근데 그 현상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의미가 없다고. 왜냐 인생의 주인공은 내 거니까. 그래서 제목 잘 지었다는 생각이 난부터 들었었지. 나는 나로서 소중하고 나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나로서 값어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느낌이야 황동만. 여기서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거거든. 결국에 관계로 사실 인간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관계를 다 무시하는 발언이야. 난 나대로 존중받아야 돼. 난 내가 이런 감정이야. 나는 8인 애들한테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나도 너네한테 저렇게 할 거야. 얘도 관계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저렇게 관계를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못난 사람이다. 의도한 거겠지. 못난 사람으로 보이고 그거를 성장시키는 절에서 가족에 대한 동만과 진만의 어떤 가족사? 삼촌이 잘해서 돈 많은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거 아도 쳐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화가 난 거지. 진만은 동생한테.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삼촌이 동만한테 자기 딸 결혼식 하는데 축가 부를 연예인 없냐? 축가 부를 연예인 없냐. 형도 알아. 동만이 못 불러온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동만한테 뭐라고 하지. 저 사람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알고 뻔히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듣고만 있을까? 동만이 울면서 그러잖아. 나 능력 없다고 얘기해? 이 바닥 20년인데 아는 연예인 없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슬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한편으로는 짠해. 그런데도 넌 이 바닥에 20년 붙어 있었냐? 이게 내가 잘 쓴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캐릭터를 보면서 양적으로 생각하게 해. 현실과 이상을 계속 저울질하면서 보게 만드는 것 같아. 이 대사가 현실에서는 맞을까? 이상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보게 되는데 짠하더라고. 저 마음이 뭔지도 알 것 같아. 창피하잖아. 20년 동안 영화 감독 한답시고 아는 연예인 하나 없고. 나는 저런 느낌을 언제 받을까라고 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명절이지 않을까 싶어. 친척들이나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 참 부담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 특히나 그 해에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를 하지 못한 해면은 더 그런 것 같고.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워낙 자유분방하니까 아. 그런 감정을 못 느낄 줄 알았어. 나를 한심하게 느끼는구나 가족들이. 근데 얼마 전에 이모 댁에 갔는데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사촌 누나는 직장 생활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거든요. 돈 잘 벌고. 근데 너는 일 없어서 좋겠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웃긴 거는 이모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이 지점에서 드는 생각이 황동만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 그래서 20년을 버틴 걸까? 그걸 뭐라 그럴까? 야망이라고 봐야 될까? 그 오기. 마음을? 난 오기라고 봐 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사실 20년이면 객기로 봐야 되지도 않아? 객기다. 객기도 있네. 오만, 야망. 야망이 아니지 사실 야망은 저거. 아니지. 큰 포부가 아니라 진짜 그냥 입봉. 내가 무슨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 서겠다도 아니고 20년이라는 서사가 깔려 있으니까 객기로 보이는 거야. 점점 자기 퇴로가 차단이 돼. 해가 지나갈수록. 그럼 너네도 뭔가 뭐 이거 바라는 입장에서 연기를 몇 년 했는데 안 되면 너네가 실력이 없었다는 걸 인정할 것 같아? 나는 10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좀 이건 잘못된 거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슬기는 전 생각 안 할래요. 생각을 안 한다고? 네. 근데 28년 지금은 28년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것 같아. 10년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근데 10년 차 때 그런 생각 있잖아. 11년 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당연히 있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서 정확히 끊어냄도 어쩌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끊는 거는 어떤 좀 더 다른 계기들도 있을 것 같아. 황동만 예를 들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끊을 수도 있어. 근데 마음적으로 내가 실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어느 시점일 것 같지가 궁금한 거야. 황동만은 그러면 아직도 내가 실력은 있어. 사람들이 날 몰라주는 거 아니야? 내 작품을 보는 너네 눈이 후진 거 아니야? 나는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 실력을 느끼는 거는 긴 시간 필요 없다 생각해. 딱 해보면 알 것 같아. 현장에서 딱 한 순간 그때 알아. 사실은 나 이거 못한다. 나 재능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듦과 동시에 노력으로 극복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20년을 유지할 것 같진 않다. 고로 20년은 객기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응원을 하는 거지. 이게 드라마니까 보면서 그래도 황동만이 좀 뭔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장치와 대사와 이런 것들 넣어놓은 거잖아. 황동만에 몰입해서 황동만을 응원하게끔 하려고 변화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서 위로감을 받으라고 만드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고 보는 것도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찌는 것 같긴 한데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사실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아. 내가 어느 정도 못 올라간다는 거. 여기까지다라는 거.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뭐가 조금 더 새로운 기회를 만나지 않나? 그거를 아니야 부정하고 난 언젠간 분명히 될 거야라는 태도로 계속 있으면은 그 자리에 계속 도태되는 느낌인 것 같고, 그거를 빨리빨리 인정하고 그러면 뭘 원하는데 해서 더 취득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떠한 플랜을 또 짜서 그걸 위해 또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너네는 아직은 실력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잖아. 응. 집에서 누워 있잖아. 커튼을 딱 치고 집만 이제 짜증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뭐냐? 성공이야? 데뷔야? 뭘 원해? 도와줄게. 도와줄게. 불안하지 않으면 된다. 이 편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주제가 불안하지 않은 게 뭘까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대사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삶이 뭔가. 나는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아 본 적이 없어. 누구나가 다 불안을
안고 살지 않을까? 불안은 안고 사는데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때도 불안하게 자? 씨발 내일은 어떤 삶이 펼쳐질까. 불안의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나는 그냥 그거야. 내 삶이 안정됐다는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어. 그게 난 불안이라고 생각을 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잖아. 집에 결혼해서 퇴근해서 애가 들어오면 반겨주고 이게 행복이지. 그런 삶만 살면 안정된 거라고 나도 어렴풋이 예측을 할 뿐이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지. 직업적으로는 더 그렇고 내일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여기에서 일을 하나. 거지 같은데 다른 회사 다녀야 되나. 뭐 저런 거 사람처럼 왜 못 될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지. 정리를 하자면 황동만이 불안하다는 건 불투명하잖아. 기약이 없잖아. 내가 영화 감독이 진짜 될 수 있을까? 내 시나리오가 공모전이든 뭐 영화진흥회 투자든 그 심사에서 뽑힐 수 있을까? 내 영화가 사람들에게 가닿지 않는 걸까? 내 이야기가? 나는 어쩌면 황동만 인물이 불안한 거는 지금의 현실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돼버린 거지 않을까. 인정해도 불안하지 않을까? 황동만이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한 대로 불안할 거고 인정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 저 지경이라면. 그러면은 저 영화가 시나리오가 팔려서 영화가 되면은 불안이 없어질까? 드라마 상에서 황동만의 가장 큰 불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도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나는 제일 큰 불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나리오가 뽑혀서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찍으면 그 불안은 일단락 해소되겠지. 또 다른 불안이 생길지는 모를라. 그 8인의 멤버 중에 2명 등치 큰 애랑 싸가지 없는 연기 잘하는 여자. 그 여자가 이제 황동만 뒷담화하다가 요리사인데 요리를 못해. 뭐뭐 하는데 뭐뭐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변은아가 받아치잖아. 인간인데 인간적이지 않대. 그게 더 무능 아닌가?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게 계속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양쪽을 생각하게. 그러니까 드라마를 온전히 빠져들지를 못해.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어. 이게 온전히 빠져든 건가? 하여튼 사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아. 요리사인데 요리를 못하면 무능한 거야. 영화 감독인데 시나리오를 못 쓰면 무능한 거지. 배우인데 연기를 못하면 무능한 거고. 공격수인데 골을 못 넣으면 무능한 거야. 저 말도 맞는데 여기서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 무능이란 단어가 뭔가 주는 어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리사인데 요리를 못해. 부족할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지탄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비난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민할 지점이 있는데 또 예를 들면 내가 식당에 갔는데 요리사가 음식을 못해. 그럼 비난 받아야 되지 않나? 비난이 답일까? 야, 내가 돈 주고 먹으러 간 손님인데 비난 말고 뭘 할 건데? 그 사람의 개선을 바래서 다음에 또 와서 한 번 더 먹어줘? 아니지. 아니, 환불받으면 환불도 되잖아요. 있고. 비난이 꼭 그 자리에서 막 이게 소리 지르고 뭡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난 욕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 근데 그러면 웃길 것 같은데 요리사인데 요리 개가지에서 내놨어 먹고 욕해. 아 누가 이딴 일을 만들었어. 근데 요리사가 대받아쳐. 씨발 그럼 먹지 마. 내 요리가 왜 네 입맛에 맞아야 되는데요? 되는데 그래서 정신 나가. 그래서 나는 황동만이 그 박경세 영화를 까고 이런 것도 나는 이해가 돼. 영화인데 영화가 재미가 없어. 8인의 관계라서 그렇지. 사실 일반 대중의 입장이라면 걔 쌍욕을 먹어야 돼. 근데 돈 주고 받잖아. 내가 소비한 거잖아. 내가 값어치를 지불했는데 그 값어치만큼 못했잖아. 그럼 욕을 먹어도 싸지. 할 말 없지 사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이 드라마는. 그게 조금 보면서 피곤하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보고 싶은데 완벽히 그런 그냥 그 인물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쭉 따라가고 싶은데 저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곱씹게 만들어. 거야. 나는 오히려 그래서 느껴지는 게 더 좋다고 난 생각했었는데. 황동만이란 캐릭터를 저렇게 개차반으로 그렸는데 거기서 어떤 매력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저 자체가 매력으로는 안 느껴져? 솔직히 얘기해서 저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친구 할래? 아니, 저 매력을 느끼다라기보다는 12부잖아. 그럼 전체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것 자체를 그냥 보고 저게 어떻게 뒤로 갈수록 어떻게 뭔가 변화가 되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아. 그냥 보면 되지 않아? 현실하고 가까워서 그래. 내가 공감하는 게 더 많으니까. 음. 폭삭 소가수다 같은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그냥 국제시장 드라마 버전이라고.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울어. 그냥 보면 돼. 그냥 박보검 아이유의 감정에 녹아들어서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비판하거나 이럴 지점이 없어. 근데 이거는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 자꾸 현실이니까. 어. 내 현실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어떤 인물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이래 그런데 인간적이지가 않아. 그게 최고의 무능이지 않아는 너무 드라마적인 대사다. 난 그거 되게 공감 갔는데? 너무 냉철한가? 그럼 그 말은 뭐야? 자, 인간적이야. 인간적인 요리사는 그럼 요리를 못해도 괜찮아? 안 되죠. 요리 못하는 요리사 탈락. 인간답지 않은 인간 탈락. 그게 더 무능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잖아. 뭐든지 사람이 돼야지. 인간적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됨됨이가 돼야지. 황동만도 뭐 성숙하지 않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왜 황동만만 카바를 치냐는 말에 이해가 된다니까. 그것도 준환이랑 술 먹고 앞에 나와서 쭈쭈바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 자기 사실 이거 다친 거 아닌데 깁스를 하고 다닌다는 거. 대신 여기가 다쳤다고 하지 않나? 너무 아파서 어디라도 묶어놔야 될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해. 동만은 알 것 같아. 그냥 나 아프다 티내고 싶은. 나도 티내고 싶다로 정확히. 나 아프다. 나 마음에 상처 알아줬으면 시계 상처 입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눈에 안 보이니. 그리고 살짝 엄살 피우는 느낌도 좀 있고 괜히 아픈 척. 되게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은데 괜히 스스로 내가 더 아픈 사람이야 나. 내가 더 약해. 날 보호해.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뭔가 와닿았어. 숨고 싶은 느낌도 같이 있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가려진 기분. 뭐 너무 나간 해석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 그럼 나 자신이 조금 더 뒤에 들어오는 거지. 이 장치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가림으로써 자신을 조금 숨긴다. 황동만이 마음을 다잡고 최필름으로 쳐들어가지. 엄청나게 쏘아대지 최 대표한테. 거기서 이제 선언을 하지. 사실 캐릭터 서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천명하는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그러잖아. 내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릴 거야. 내가 진짜 밑바닥까지 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차례만 남았어. 두고 봐. 뭔가 약간 이런 느낌. 포부 같기도 했어.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 똑같이 받았던 것 같고. 저기서도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은 대사가 빛나는 진실이란 말이야. 그럼 빛나는 진실이 뭘까? 왜 진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실이라고 하잖아. 그럼 사실 내 작품이 값어치가 있고 니네가 몰라봤던 거야. 그거를 또 얘기하는 느낌도 있어. 어쩌면 황동만은 저 사람들의 영화를 평생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다른 평론가가 그 영화가 괜찮고 좋다는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할 성격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면 자기 영화 욕먹으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황동만이는 어리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진실을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빛난 진실이라고 말은 했지만 나도 몰라. 빛나는 진실이라는 게 너무 만화적인 대사 같은데 나는 사실 계속 자기는 자기가 진실이라는 거야. 니네가 내 진실을 몰라주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만의 진실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진실이면 쟤들은 거짓이야? 아니 쟤들만의 진실. 나는 빛나잖아. 그럼 쟤들은 안 빛난다는 거잖아. 더 웃긴 거는 모두가 지금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어 지금 우린. 드라마가 이래서 재밌으면서도 이러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감 가기도 해. 복합적인 드라마죠. 저는 이 장면 중요했던 게 저는 지금 무가치함을 자기 혐오로 보고 있잖아요. 황동만이 자기도 몰랐던 자기 혐오를 몰랐던 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이 드라마는 3화부터 시작이에요. 딱 받아들이고 저거 한번 지르고 나와서 그러잖아. 나 나랑 섹스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매력적이야? 나를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였다? 받아들임? 그러니까 내가 무가치하다는 걸? 나는 근데 하여튼 저 빛나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되게 거슬렸어. 계속 자뻑인 것 같아. 내 작품이 니들 것보다 훨씬 나을걸? 근데 약간 작법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저런 영화를 만들지 않나? 자뻑 있지. 자뻑은 누구나 있는데 근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자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 대사가 마지막에 거슬리면서도 어떤 의미일까? 드라마가 완결이 났을 때 정말 황동만은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렸을까? 감정어치 그거 갖다가 이제 은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 거기서 이제 조금씩 힌트가 나와. 파리네하고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걔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 중에서 박경세가 제일 심했다. 과방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줄죠. 그걸 보면서 내가 제일 느꼈던 건 그래 저렇게 급이 나눠지는 거다. 자연스레. 급이란 게 인간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게 급이다. 황동만과 파리네의 서사를 보여주면서도 솔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걸 보여주는. 그 말도 대사도 난 되게 좋더라고. 오래됐다고 해서 친한 거랑은 다르죠. 은하의 그 질문으로 시작되잖아. 두 분 친하신 거 아니었어요? 친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친한 거는 아니죠. 1000개의 문도 빼놓을 수 없는데 1000개의 문이라는 게 저는 1000개의 문이 좀 궁금하긴 해. 나한테는 그렇게 들렸어. 모든 감각에 예민한 사람. 내가 그렇거든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거슬려. 행동들이. 황동만도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려서 더 모나고. 왜냐면 얘는 나를 공격했다고 난 느끼는 거야. 얘는 그냥 행동한 건데 내 눈에 거슬리고 나를 공격했다? 바로 받아쳐. 얘 공격해 하면서 모난 성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1000개의 문이 열렸다는 거는 느낄 거 다 느끼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근데 문이 한 개도 안 열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대잖아. 다 숨기고 가리고. 그런 느낌이다. 청계문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황동만은 순진하잖아. 그것 자체로도 은하가 느끼기엔 순수한 거야. 1000개의 문이 일자로 있어 아니면 1000개의 문이 나열돼가지고 쭉 있는 거야? 미다지야 여다지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왜냐면은 일렬로 1000개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럼 가지수인 거고 일렬로 세워져 있으면 일렬로 세워져 있으면은 열었는데 단계가 또 문이 돼버리잖아. 열리는 거잖아. 단계가 그러니까 단계가 돼버리니까 깊이가 되는 거고 얘는 종류가 되는 건데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이제 은하랑 집에 가잖아. 은하가 그 얘기를 하지. 은하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잖아. 은하는 감정적인 건데 거기서 은하가 이제 자기가 감정을 계속 누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황동만이 거기서 되게 통쾌한 답을 해주지. 감정 누른다고 눌려지는 게 눌려지는 아니다.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500원짜리라도 주워야지. 감정은 절대 의지로 못 바꾼다. 나한테는 딱 들어맞는 얘기야. 너 집에 웃으면서 가야지 하다가도 가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들어. 갑자기 구독자 한 명이 늘어서 나가려는데 그거 하나에 살짝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런 게 인간인 것 같아. 3화에서는 나한테 가장 큰 고민을 안겼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박경세가 그러잖아. 링 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놈. 링 위에서 올라가서 얻어 터져본 놈과 그렇지 않은 놈의 차이는 태어난 것과 태어나지 않은 것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또 박경세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댓글을 꼭꼭 씹어 삼키려고 지리산까지 가서 삼키는데 단톡방에 올라온 카톡을 보니까 내가 씹어 삼켰던 말들 중에 3분의 1은 다 네가 한 말이더라. 황동만도 멍청해. 너무 자기만 알아. 난 이 장면에서 제일 크게 박혜영 작가가 정말 이것저것 생각할 지점들을 많이 남겨놓고 인간관계의 뭔가 본질 진짜 밑바닥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난 거기서 들었어. 결국에 되돌아왔으니까. 박경세가 한 얘기 중에 단 1도 틀린 게 없다. 나도 되게 큰 공감이었어. 경험을 해본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해보고 틀리는 거랑 틀릴까봐 안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고. 그래서 링에 올라봐야지 어떻게든. 황동만 긁혔어. 긁혔지. 그 표정이 일그러져. 이어서 또 자기 혐오에 빠진다. 집에 돌아갈 때 너 같은 게 무슨 글을 쓴다고 이러면서 가거든요. 황동만이라는 걸 진짜 순수하다고 봐야 될까? 철없다고 봐야 될까? 멍청하다고 봐야 될까? 모자르다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게 만든다. 씨발 그게 무슨 영화라고 하고면서 집에 갔는데 형이 자살 기도를 하지. 그게 나는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3화에서의 핵심 주제는 링 위에 선다는 것.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황진만이 자살 기도를 하잖아. 근데 이제 동만이 와서 발견을 해. 형이 왕년에 썼던 시를 읽어주면서 형을 진정을 시키지. 링 위에 서보지 못하고 꿈을 접은 자, 내가 추구했던 가치를 쫓지 못하고 무가치한 가치로 남겨둔 자의 어떤 현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넣은 장면 같다고 느꼈어.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링 위에 못 올라가 본 사람, 예를 들면 바라왔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어떤 서사가 더 나올 테지만 꿈을 이루지 못해서 무가치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 바람에 저렇게 자살 시도까지 한다? 이걸 대비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도 많을 텐데 다 그렇게 살진 않아. 물론 오늘 내가 아까 스레드에서도 본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영화 감독을 꿈꿨던 사람이었는데 2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동만이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근데 그건 좀 극단적이지 않나? 자살이라는 건. 그 장면은 앞으로 이제 5화부터 더 보고 나서 한번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판단을 나는 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 목숨을 끊겠다라는 마음이 갈 정도면 얼마나 시를 사랑했었을까라는 생각도 난 좀 했었어. 인생의 전부였을 수도 있잖아, 시라는 자체가. 내가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나는 좀 이해는 안 됐어. 너네는 어때? 연기가 그 정도야? 내가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한 거야 작년에. 너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본 적도 있어? 진짜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이걸 못 놓는 걸까? 그래서 놔봤잖아. 그때 안 거야. 내가 못 버티겠더라고. 이거 논다고 놔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어떤 직업적인 즐거움을 찾았다고 해도 그게 결과가 같을까? 이런 의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모르지.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황진만의 것들도 사실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황진만은 근데 그거 행복하지 않았나 보지.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근데 황진만은 포기하고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 있었는데 동만의 대처를 보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 의심은 했어. 봤을 때 되게 침착해. 다가가잖아. 낯설고
싶다라는 공포감이 들어왔을 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은 난 못 다가갈 것 같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미 있는 지점은 동만이 떨어진 심사에서 은하 전 남친이 뽑혔잖아.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그 시나리오가 은하가 도와줬다는 거거든. 우리 고박 필름을 선택해서 줘서 고맙고. 근데 우린 알잖아. 이거 다른 냄새가 난다. 그거 얘기하고 나서 은하 만나고 아지트로 오잖아. 근데 거기서의 말이 나는 좀 되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공의 눈먼 남자는 악으로 내달리기 좋다. 너가 성공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숨김이 있고 누군가한테 조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밝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뜻 아닐까? 그 뜻을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과거의 사실을 창피해할 줄도 아는 사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을 사랑하네. 나는 거기서 느낀 게 설마. 그럼 동만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 나는 그걸 듣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8인에서 이 7명이 동만이가 갖고 있는 시놉시스랑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를 세배웠다고? 다 했던 거야. 아씨. 그거 아니야? 아, 이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그 장면에서는 그래서 그냥 다들 한켠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창피하는 거야? 3편에서 링 위에 선다는 것? 그거를 약간 좀 뒷받침해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공정하게 겨루는 거잖아. 링 위에 선다는 거는. 그렇지. 앞에서 경세가 이제 동만을 비난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링 위에 서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데 또 뒤에 나오잖아. 동만이랑 술을 먹잖아. 준하하고 제일 큰 형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잖아. 너가 어떻게 그러냐. 친절하게 할 수 있잖아. 친절하게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 말에 형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걔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말 자체가 경세랑 얘랑 둘 다 그냥 링 위에 서서 좀 털어놓고 싸우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비난만 해. 뒤에서 얘기만 해. 이게 나는 그 자체로도 링 위에 안 서서 싸우는 거 아닌가? 나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고 봐.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과거에 어떠한 게 있어. 그러니까 둘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털고 털고 화해하지 못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겠지. 뭐 자꾸 시나리오를 훔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동만은 경세께 개짜친다 그러는데 앞에서 동만이 봄날은 간다와 빌리 엘리어트를 보는데 그런 걸 보는 사람의 작품 시나리오를 아이디어를 훔쳐서 만들었는데 8원으로 둘째 누나가 나오냐고. 아무튼 근데 뭐가 있을 텐데 둘이. 동만도 경세도 다 모순적인 사람이야. 서로한테 먼저 친절했으면 사실 이런 일이 이 사단이 나진 있을 수가 않았겠지. 없지. 둘 다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래. 근데 그게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 인간은 사실 먼저 해주는 게 힘들어. 내가 받고 싶어 하지. 내가 이해받길 원하지. 내가 존중받길 원하지. 내가 존중해주는 것보다 내가 이해해주는 것보다 그 생각이 먼저 든다고. 그런 지점에서 링 위에 선다라고 내가 자꾸 엮으려고 한 건 내가 너무 과대해석일 수도 있겠으나 나도 궁금한 지점은 그냥 왜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했을까? 또 이 관계라는 게 또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인데 가정을 해보자고. 내가 슬기가 싫어. 슬기랑 헤어져. 근데 이 셋은 이렇게 우리 셋은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 그럼 안 해? 나도 사실 얘기하면서 모순적이란 게 친구 관계를 몇 번 끊어보고 정리를 해봤지만 그 안에서도 애진작에 끊고 싶었던 애는 있어. 주변 인물 때문에 못 끊은 경우도 있지. 그게 결국에 인간이라는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인간다웠어. 이 장면을 그려낸 것 자체가, 작가가 저런 장면을 써낸 것 자체가 경세도 동만도 뭔가 중재해보는 척 하려는 영수도 결국에 다 인간적이다.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은하를 만나지, 발견을 하지. 반가운 마음에 이제 가려다가 사고 날 뻔한 은하를 보고 뛰어가지. 달려갔는데 은하는 멀짱한 걸 보는데 이제 워치에서 띠릿띠릿띠릿 걱정이라고 뜨나? 놀람, 걱정, 놀람. 자기는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지. 깨달아. 그러니까 파괴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또라이 같지 않다는 거. 나도 그냥 누군가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내가 그 장면에 눈물 나더라. 사마 시작과 동시에 다른 사고 난 차들을 보면서 자기 자기는- 워치에 이제 울리는 걸 보면서 나는 남의 불행이 기분 좋은 사람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인가로 느끼다가 이제 은하를 보면서 내가 감정을 깨닫는 거지. 은하한테는 그러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지점을 보여준 것 같아. 구교환이 약간 얼굴이 슬픔과 뭔가 슬픔, 개구짐, 뭐 익살스러움, 해피함 이런 표정이 얼굴에 다 녹아들어 있어. 거기서도 사실 뭔가 눈물 나면서 웃는 거잖아. 근데 난 엄청 눈물 났어. 감격. 아마 난 지금 어쩌면 황동만이라는 인물이 저렇게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나 봐.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극을 봤을 때는 그 황동만이 나 너무 섹시해. 나랑 섹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이랑 여기서 나는 파괴적인 인간이 아니다. 이게 난 코리안 조커. 호아킨 피닉스 첫 번째 거 보면 마지막에 고담시 사람들이 다 조커 분장하고 환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커는 나는 애초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 머릿속 회로상으로는 엄마 탓.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를 느끼잖아. 나는 애초에 황동만 캐릭터 구축할 때 조커를 좀 가져간 것 같아. 근데 나는
너 말이 좀 공감이 잘 안 가. 솔직히 잘 안 가. 나도 조건 너무 나갔어. 근데 맥락은 비슷해요. 그래서 황동만 화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건 판타지니까 사람들이 황동만을 환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 황동만 화가 됐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슬기야 너 영화 안 하고 연기하길 잘했다. 왜요? 너도 시나리오 썼으면 황동만 됐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가는 감정은 난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 누가 얘기했냐 이거.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얘기했어. 너가 얘기했... 그거 좀 의아하긴 한데. 그냥 가는 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이 됐었던 어떤 그 희열과 안도감을 가지고 사마가 딱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자기 안에 갇혀 있어야 그러니까 갇히게 되는 거지. 시청자한테 황동만이 저거를 깨달았다. 황동만이 지금 그래서 감정 속에서 뭔가 요동이 쳤다. 그래서 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냥 있다. 그게 너무 감정이 거야.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 들리지. 은하가 부르는 거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 그 기쁨을 연장을 시켰어. 4화 첫 장면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친구 준환과 통화를 하는데 나 어제 푹 잤다. 그게 나는 동만의 순수함 플러스 그 3편에서의 그 감정선을 연장시켜서 4화로 가져왔다. 1화에서 체중심 떨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집에서 일어났을 때 못 일어나잖아 한참. 그 장면하고 난 좀 대비된 거. 그치. 딱 대비 바뀌지. 딱 완전 정반대의 대비. 감정어치 분석하러 가잖아. 갔다 은하랑 또 커피를 마셔. 메가커피에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 은하가 사람들은 다 감정 덩어리로 보여요. 슬기는 좀 그 장면이 와닿았다고? 나도 가끔 가다가 내가 흥분했을 때 말고 내가 중립의 어떤 상태에 있는데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 악착같이 화내지? 왜 저렇게 악착같이 앞서려고 그러지? 감정 하나만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래서 진짜 나도 사람이 덩어리 같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거야. 감정 덩어리 같다. 나는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 한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화가 나 있을까? 아 그렇구나 말 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부터 해서 왜 다 화가 있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 먹고 살기 빡빡해지잖아. 그럴수록 더 그래. 요즘 더 그런 것 같아. 한국이 정 많다 이것도 다 옛말인 것 같아. 날이 서 있고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감정 덩어리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다. 동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얘기도 하잖아. 어떤 덩어리로 보여요? 지금 생각나는 지금 거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불안. 불안을 얘기하는 황동만의 대사는 그거였지. 침묵이 무섭다. 갑자기 진실이 튀어나올까봐. 왜 불안을 느낄까? 지금 현실이 너무 솔직하니까. 그거를 볼 용기가 없는 건가? 그런 느낌. 현재가 사실 진실은 맞는데 그 현재가 싫은 거지. 진실이잖아. 그래서 계속 떠드는 거라는 것도 이해는 돼. 내가 잠깐 안 떠드는 사이에 뼈 때리는 진실이 나올까봐. 누군가의 입에서. 은하가 사실 부모님한테 버려진 자식이잖아. 그래서 천개의 문이라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뒷장면을 보고 나면 버려진 거잖아. 엄마가 배종옥이야. 배종옥은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이 싫어서 새로운 딸, 새로운 남편으로 갈아 끼웠지. 그것 자체가 솔직하지 못한 거야. 은하 입장에선. 현실을 마주하지 않는 거야. 가리는 거야. 근데 황동만은 그러지 않아. 하나도 안 감춰. 안 감춰서 문제인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그 문이 활짝 열렸다. 물론 숨기지 사실. 자기의 그 불안을 숨기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런 떠들어댐도. 근데 어쨌든 은하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보다 최필름에서 일하는 파리네나 다른 감독들보다는 훨씬 투명하다. 이 4화에 관통하는 건 관계의 기쁨과 슬픔. 4화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나는 관계라고 느꼈어. 엄마와의 관계가 나타났고 침묵이 무섭다고 얘기한 건 역시도 관계 속에서 다. 동만이 4화 첫 장면에서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다고 한 것도 관계 때문이야. 은하라는 캐릭터하고의 관계가 쌓여가면서 조금 변화하고 있고 은하는 좋은 감정을 주는 관계였고 파리는 나쁜 감정을 주는 관계였어. 내가 처음으로 이 드라마에서 살짝 눈물이 글썽였던 은하는 코피를 흘리고 피자값을 내기 싫어서 자는 줄 알았던 동만이 사실 가위가 눌렸던. 나도 동만이를 어떠한 선입견이 이미 생긴 거야. 난 속았지. 내 선입견한테 내가 속은 거지. 장난을 친 거겠죠. 작가나 연출이. 너네도 황동만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지?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때 이제 피자를 한 입 먹고 전화를 받았지. 거기서 약간 멜로의 앞으로 기질을 좀 느꼈는데. 냄새가 나?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남자친구한테 하는 얘기거든.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러면서 은하도 웃고. 근데 거기서 왜 관계를 이해를 했냐면 동만이 심사회 때 최종심에서 자기가 질문을 받았는데 왜 영화하려고 하세요 하는데 자기가 울어버렸다고 하잖아. 왜 울었을지는 사실 예상은 못하겠지만 울컥했던 건 저기서도 저렇게 말을 못했을까 하는 구교환의 연기를 보면서 나는
눈물이 돌컥을 했는데 거기 또 역시 나는 파괴적인 인간이 아니다랑 똑같아. 지구 반대편에서 나 같은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거였잖아.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내가 이상하지 않다는 걸. 나 혼자만은 아닐 거야.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 짓거리 한 게 이상한 행동이었다고만 보지 말아줘. 거기서 내가 동만한테 더 마음이 동했는데 올포원 원포올 삼총사의 대사를 가져와. 아, 그게 삼총사구나. 원래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영웅 이름이 원포올이고 그에 대적하는 빌런이 올포원이거든요. 그것도 다 삼총사에서 가져온 걸걸? 결국에 단어 뜻만 보면 도원결이잖아. 응. 우리는 하나고 나는 우리다. 그게 관계잖아. 동만이 그 얘기를 한 게 스스로도 안다고 느낀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과장된 해석인데 내가 경세를 그렇게 욕하고 하지만 결국에 자기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거기서 좀 느꼈어. 그것까지 보고 났을 때 내가 그래서 4화를 관계가 가장 4화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문장으로 끝내면 관계가 주는 슬픔과 기쁨, 관계가 주는 양면이 난 되게 크다고 봐. 아까 너네가 얘기할 때 내가 가만히 있긴 했는데 나는 타인은 좀 지옥이다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보기는 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 인간이 싫어? 타인이 별로 좋진 않아. 근데 내가 또 기쁨을 얻으려면 타인이 필요해. 필요하지. 나도 모순적이잖아. 그거가 요 회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느꼈어. 관계로 행복해지고 관계로 불행해지는 거야. 인간은. 관계는 뭐야? 상대적이라는 거지. 드라마가 이제 5화부터는 아마 그럴 것 같아. 파리네라는 구태의 관계를 끊어내고 은하라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끊어내다 영화를 이제 끊어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필요한 거를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영화와 나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영화를 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그렇지. 동만. 신빛에서 월 40 주는 거, 그래서 변은하랑 황동만이랑 월 40 받고 프리터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80만 원으로? 은하는 직장이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싫으니까 지옥 감정 덩어리 쓰레기들이니까. 근데 은하는 잘 버틴다 그랬는데요. 안 나갈 거라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네. 삼총사의 대사를 통해서 결국에 동만이 이 드라마 전반에서 이제 앞으로 해결책은 관계에 있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 나는 뭐 좀 식상한 단어긴 한데 은하와의 연대를 통해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도 우스꽝스럽지만 약간 눈물 흘리면서 통화한 그 통화 이후에 뭔가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경세를 찾아가지. 아지트에 가서 장판 뜨자! 링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같다고도 나는 좀 느꼈어. 본격적으로 그냥 난 해보자. 야 씨, 너가 나를 깠어? 나도 너 깠잖아. 한번 누가 만나 결판을 내보자. 약간 이런 심정으로 갔잖아. 그리고서 끝나. 형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그래서 나는 5편이 되게 기대가 된다. 연대 관계로서 동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텐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나갈까 궁금해진다. 그 장면 빼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황동만이 들이받는 거 비현실적이잖아요. 변은하가 최 대표님한테 들이받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직장 다녀본 사람 입장에선 말이 안 돼. 저건 말이 안 돼. 할 말 다 하고 퇴사하려고 그냥 지르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 퇴사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퇴하고. 저 조퇴할게요. 어떻게 하지 말아요? 나는 버티는 거 잘하는데. 감당 가능 님들? 그거 보시는 분들 직장인들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걸로 좀 푸세요 느낌. 아 1화에서 동만이 내 인생이 왜 네 맘에 들어야 되는 거랑 나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 제 대표가 좀 피곤한 스타일이긴 한가 봐. 최 대표도 결국에 나는 동만하고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 이 드라마는. 나중에는 이제 동만이 하는 호프집에 이제 놀러 오고 왜 오프집을 하? 사장님이 됐으니까. 5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하와 동만의 가치를 찾는 여정이 펼쳐질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일단 느낀 점은 박형 작가 작품을 처음 보는 거긴 한데 드라마를 각각의 캐릭터를 낯짝을 다 벗겨놓고 거기서 쌓아 올리는 이런 빌드업의 형식 변화해 나가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 또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엄청 많이 준 스토리보다도 감정의 변화, 관계 그러기 위해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그런 스타일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을 좋아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 단순히 큰 스토리로 가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식의 드라마들을 좋아하시는 태조왕건이라든지. 그렇지 태조왕건 아주 크잖아. 역사를 다루니까 큰 흐름으로 가는 드라마 스타일 이야기가 계속 변화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캐릭터의 당위가 되게 훌륭하다. 맞아, 재밌어요. 오늘도 마무리는 슬기가 네, 박혜원 작가님 배우 이슬기입니다. 저 써주세요. 연락처는 010-4303-3 28돌돌